제가 이번에 추석 때 돌아다니고 여러 어르신 만나 뵙고 또 도시에 가봐도 활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석 장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못 사고 제세상에 차려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가게를 보면 특히 시골 지역은 더 텅텅 비어있는 곳, 마치 영화 세트장 같다, 사람이 안 다니고 건물만 있는 그런 세트장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연구 소장님이신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서민경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실제 이제 동네 가게를 가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주식이랑 코인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었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난 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구, 4인 가구 100만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88%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 차례 걸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그걸로도 숨통이 트였고요. 두 번째,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긴 했지만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수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네 자기 단골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가서 코인 주식 수익금으로 돈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받는 국민들은 동네에서 그걸로 돈을 또 그게 이제 안 쓰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버텼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윤석열 정권은 전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푼의 지원금이 없잖아요.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금리를 낮춰주기로 합니까? 이 엄청난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 중산층에게 생활비라도 좀 지원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길 도와주기로 합니까? 아예 추경은 안 된다. 제1야당에서 그렇게 추경을 만들어서 제발 서민 중산층을 좀 지원하자.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이 저번에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160만 명 정도의 아주 우리 극빈층 주민들을 도와준 후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집집마다 또 전기료가 폭등해갖고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또 전기료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공공요금, 고부채, 육중고에다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고혈압까지 걸려있는 게 지금 이 칠중고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여러분, 독일은요, 제가 이건 일어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일은 정말 독일 국민들이 고유가나 고물가 때문에 시달리는 걸 알고 독일 정부가 작년에 3달 동안 한 달에 12,000원 구유로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대중교통비가 서울 수도권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도 고향에서도 1인당 몇만원, 만원, 사회가족 기준으로 몇십만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12,000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하게 해줌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본 거죠, 독일은. 일단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이 생활비가 확 절감이 되고요. 교통비를 줄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다 승용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엄청 낭비하는 생활구조, 경제구조를 바꿔본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슐츠 총리가 독일 국민들이 이제 위대한 신호를 하자. 차를 놔두고 다니자. 굳이 차를 타고 다닐 이유가 뭐 있냐.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BMW를 하자.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를 타고 전철을 이용하고 걸어다니자. 자전거를 타고. 그런 정책을 냈거든요. 그런 정책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나마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하천에서는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살고 어른들이 본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자. 민주당이 세종시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분들이 결정한 정책이 내년에 꽃을 피우는데요. 내년에 세종시는 대중교통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담양과 장성에서 영광의 삼평에서 그걸 할지, 물론 지금 우리 천원 택시도 있고 뭐 100원 버스도 있고 그런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 고향 하순과 전남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하여 신혼부부들에게 한 달 1만 원 임대주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전남이나 지역은 인구 소멸, 고향 소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파격적인 지역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출산 장려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는 속에서 그래도 전남이나 하순에서 어떤 주민들을 응원하는, 그리고 저번에도 익산하고 영광에서인가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물가 폭등에 맞서서 1인당 20만 원씩 지역 지원금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 돈은 동네 중소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 서민 소비자들도 1인당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주어지면 생활에 큰 도움 되잖아요. 엄청난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역적이 시달린다. 그 와중에 은행들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자 수익으로만 50조를 벌었습니다. 올해는 60조를 버는, 상반 이자 수익이 29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 중산층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통리를 취해서 은행이나 통신사들은 정말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서민 중산층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율 다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환율이 폭등하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3.7% 올라갔는데 또 물가가 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설탕 17% 올랐더라고요. 우유 10%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은 버스비에서 지하철비까지 인상이 됐어요. 전기요금 또 인상한다고 그래요.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자 제가 이걸 가방에 갖고 다닙니다. 강의할 때마다 씁니다. 그때에 대해서 아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여러분 지역 앞에 방금 우리 선생님도 있고 우리 김현성 대표도 있는데 지역 앞에는 정말 좋은 정책이거든요. 써보셨잖아요. 뭐 전남페이, 담양페이, 장성페이 뭐 여러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10만원 내면 11만원이나 11만 5천원으로 채워주잖아요. 10% 15%를. 그리고 동네 경제만 쓰게 돼 있으니까 역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동네 그것을 올해 우리 박노훈 선생님 옛날에 쓰던 행안부 혼나야 됩니다. 행안부가 연구를 했어요. 지역 앞에가 너무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올해 윤석열 정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놈들이 그걸 숨기고 지역 앞에 예산을 지금 영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내년 예산은 영원으로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래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그리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순방 예산 지금 몇백억 더 추가하고 청와대 멀쩡한 청와대 나와가지고 1조 원 정도 들었는데 무슨 또 청와대 전화를 만드는데 또 300억을 드리고 이런 데는 돈 엄청 쓰고 과학기술 예산 16% 깎은 거 보셨죠?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같은 막행이 정권도 과학기술 예산은 안 깎았습니다. 정말 저는 전두환, 노태우만 생각하면 우리 광주 전남 국민들 그 학살당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피눈물이 나는데 그 자들마저도 과학기술 예산은 안 깎았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16% 깎아서 국회 갔더니 과학기술 단체분들이 맨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규탄을. 거의 모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을 총선 때 심판하거나 완전히 무서운 강서구청 선거보다 더 무섭게 불같이 심판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차라리 끌어내리자 이렇게 지금 여론이 가고 있는 거 물론 그게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60-70% 국민들은 지금 차라리 지금 그만두든지 경제 망하고 인생 망하고 나라 망하고 국격 상실되고 심지어 지금 북한하고 전쟁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끌어들여가지고요 그걸 못하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총선 때 정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해서 이 정권 반드시 몰아내야겠다 끝장내야겠다 이런 여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저 민생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주의를 택해가지고 세계 경제 전체가 더 어렵고 힘들다면 세계 경제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계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자연적인 시장의 조율 기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자원이 뭐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와 상관없는 정책적인 잘못이 너무나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한번 뭘 지금 이 정부가 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사정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 경제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뭐 미국, 일본 호황인 거 들어보셨잖아요. 미국 일자리가 너무 지금 넘쳐나고 물가가 안 잡혀서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한국 금리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은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 빠져나갈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도 그렇고 일본의 펼치는 정책을 보면 세계 경제에 어떤 위기가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수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수출을 늘리는 거에 주력하되 수출이 생각처럼 안 늘어나면 다 내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럼 내수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국민들이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외식도 해야 되고 신발도 사고 그래.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135만 원까지 지급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내수를 활성화하고 물가가 폭등한 거에 맞서서 소비가 완전히 위축돼갖고 내수까지 죽으면 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까지 죽으면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아까 말한 독일이 12,000원을 내면 3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다른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최대 135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밀린 소비나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내수를 살려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데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2번 받고 그리고 지금 전혀 어떠한 지원도 지금 받은 적이 없잖아요. 월급은 올랐습니까? 월급은 빼고 나머지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했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를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럼 고금리의 피해는 다 여러분들이 이자로 내고, 아까 말한 작년에 이자 소득이 은행권이 50조, 올해가 60조에 달합니다. 근데 이자를 인하하기커녕 지금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자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은행들이 50조, 60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자 수익이 그렇게 벌어들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이자를 못 올리게 하거나 더 내려줘라.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담보도 있잖아요. 주택담보도 있고 여러 담보도 있는데 이자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시장이나 기업에만 맡겨버려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리고 정부 역할을 완전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민생예산, 복지예산, 서민예산, 청년예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동農예산 다 깎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심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톡방에 거지방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거지방. 거지처럼 돈 안 쓰고 살아야 된다. 정부가 없다. 지금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처럼 돈 안 쓰고 살아야 된다 해서 실제 추석 연휴 동안에 돈을 좀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거지방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거지방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요. 아, 편의점 앞에서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일 싼 물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답글이 어떻게 달리느냐면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사람아, 뭔 돈이 있다고 지금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물을 사려고 하는가? 편의점 앞에 쓰레기통에 오면 빈 피피병이 있는데 그걸 갖고 은행으로 달려가면 은행에는 정수기가 있네.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거기 정수기 마음대로 받아도 누구도 눈치 안 주네. 그렇게 해서 물값이 이제 500원, 1000원 하잖아요. 아니 실제 국민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제일 싼 담배가 없냐고 올려놨더니 이 사람은 아직도 흡연하는가? 저기 흡연실에 가면 엄청난 간접 흡연이 가능하네. 흡연실로 얼른 달려가서 댓글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습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국민들이 정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가계부채는 현재 GDP 대비 105%에 달합니다. 2,000조에 육박해요, 가계부채가. 집집마다 가구마다 8,9천만 원의 평균 빚이 있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 이자를 내는 걸로 이번에 통계 다 잡혔어요. 자영업자들은 부채가 1,000조가 돌파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제 한국은행 좀 있으면 한국 금리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를 엄청 내야 돼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그래도 줄인 정책했잖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했잖아요. 문재인 케어를 그거 축소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족들 중에 한 사람 병 걸리면 집안이 또다시 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냥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이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농촌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쌀값은 원가도 못 미치고, 그런데 윤석열 공약 어기니까 11월 11일 날 토요일 날 전국 농민들 전부 서울의 상경에서 대규모 총궐기대 한다고, 노동자 농민 총궐기대 벽보를 제가 봤는데, 지금은 뭐 살기 위해서 데모를 해야 되는 상황, 각자 도생으로 돈을 아끼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 국민이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웃픈 상황, 웃기지만 참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담배꽁초를 위해서 흡연실로 달려가야 되고 이런 슬픈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몇 개만 좀. 저는 제일 핵심적인 잘못이 뭐 여러분도 아시는 뭐 고속도로 게이트, 세상에 도로를 조작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도로가 열린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땅 사놓는 것은 애교죠, 애교. 윤석열 정권 앞에서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조작해야 되니까 교통량을 또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김건희가 땅이 엄청나게 있는 곳에 교통량이 많다, 이걸 이제 조작하다 또 걸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죠. 박정훈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를 불법 무단 방류하는 걸 앞장서서 찬성하고, 일본 정부도 안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 들여가지고 그걸 홍보해주고 있고 문제없다고, 뭐 하나하나가 다 탄핵사회고 퇴진사회입니다. 정말 무서운데,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니까 제일 저는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이 극심한 경제 민생 위기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에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정부 상태다. 대책이 무대책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건데 이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물가 잡는 게 어렵다면 시장 물가를 잡는 건 쉽지 않겠죠. 뭐 라면값 50원 지금 인하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어떻게 체감이 됩니까, 여러분? 라면값 50원 인하하면 뭐합니까? 우유, 설탕, 뭐 빵, 다 대중교통비 다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요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라면값 50원 인하한 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도 최대한 유예해야 됩니다. 시기라도 늦추거나 폭이라도 좀 낮춰야 되는데 마구 올려버리잖아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안 올린 게 문제라는. 근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를 우리가 3년 겪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공공요금을 올립니까? 근데 공공요금 안 올렸다고 감사원 앞서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족치고 있거든요. 또 황당한 자들인데, 자기들도 코로나 때 국민의힘도요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나이 들었어요. 본인들도 국민의힘 정당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원희룡, 김기현 나이 핀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절대 핵폐수 무단 방류하면 안 된다. 찬성. 그랬던 자들이 지금 완전 입장 바꿔갖고 공공요금 안 올렸다고 나이 피면서 급증시키고 후쿠시마 핵폐수 엄청 찬성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 사중고의 시대에 공공요금을 올리고 부채를 급증시켜서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는 이 행태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줄 생각만 있고, 서민 중산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 소득을 늘려주고, 월급이나 올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서민 중산층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펀드 해가지고 뭐 반반씩 줬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금이 민생 재난 시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재난 못지않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 국민
전국민 지원금이든 아니면 정말 서민 중산층 중심의 한 80% 국민의 지원금이든 뭐라도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아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서민 예산, 청년 예산 오히려 깎고 있는 행태, 이게 제일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은 게 바뀌어요. 윤석열 정부 지금 간단히 설명 들으셨지만은 뭐 경제 분야만 해도 이렇게 서민들을 옥죄이고 살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만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외교 뭐 잘못한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담양 국민들께 잘못한 건 너무 잘하시잖아요. 뭐 외교 뭐 하나 정말 요즘은 제가 이제 보수 단체 분들도 만나는데요. 보수 단체들도 요즘에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탈핵해야 된다고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홍범도 장군을 괴롭힐 줄 몰랐대요. 아니 어떻게 독립영웅을 건드립니까? 그리고 임시정부나 독립운동 역사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명박 때 뉴라이트가 시도했던 건 지금 더 거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도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불법 강점도 없어지고 제국주의 침략도 없어지고 임시정부도 없어지고 독립운동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본인들의 선배들, 본인들의 뿌리였던 친일 반미주의자들의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찬양과 그 친일파 행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948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면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 반일 정말 목숨을 못 싸웠던 우리 국민들과 결의 삶과 투쟁은 없어진 채 친일파의 나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짓도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단체들은 다른 건 몰라도 홍범도 장군을 괴롭히고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아내릴 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민족 정기까지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참고로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전 얘기고요. 물론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을 때 그랬는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하고 또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니면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4일 이상 단식까지 하면서 야 너네들 좀 정신 차리고 영수회담이라도 하자. 하지만 고작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답은 누가 단식하라고 그랬냐.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대화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무지무능한 폭압적 정권이다. 그리고 검찰만 앞세워서 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일어설 수 없게끔 그렇게 죽이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를 기대할 수가 없다면, 국민을 저버린다면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뭡니까? 민주당이니까. 대안이 우리 제1야당인 민주당이 돼야 되죠. 박노원 선생 같은 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국가는 무엇입니까? 영합변호인에서 노무현 변호사가 이렇게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박노원 선생,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치인들이고 또 이 나라의 명쾌한 주인들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정권이 바뀌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속아서 엉겁결에 또는 그냥 홧김에 실망한 김에 윤석열을 찍은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대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속 시원하지도 미덥지도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전체 여론에서 50% 정도가 현역 의원을 물갈해야 된다.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55% 이상이 민주당 현역 의원을 물갈해야 된다. 호남 지역만 따로 여론조사니까 70% 가까이가 현역 의원 물갈해버려야 된다. 제가
이 호남 지역에 또는 정부의 민당 어떤 현역 의원들을 비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지켜오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만 해도 정말 민주주의, 민생, 평화, 남북관계, 상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박하죠, 우리에게는. 민생 문제는 서민 중산층이 절박하고, 민주당 강령에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령에 딱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요,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거나 상당한 기득권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그런 경향이 더 있는 경우가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겠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은 김구, 김대중, 노무현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김구처럼,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10분의 1이라고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진짜 냉정하게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민족과 민중과 민주주의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권을 위해,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있는 서민 중산층들의 가정경제, 가정살림 문제를 위해서 내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법을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대중교통비라도 절반으로 줄여라라고 투쟁을 하고, 집집마다 가장 부담되는 게 통계책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순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거 줄이기 위해서 막 발로 뛰고 정말 내가 서민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국회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 여기서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차이가 있지, 실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래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여론이 65% 안팎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40% 안팎, 어떤 경우는 35%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윤석열을 비판하면 제1야당으로 최소 65% 윤석열 비판 여론은 제1야당 지지로 최소 50%는 가야 되는데 30% 안팎,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당과 달리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중산층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가 있잖아요, 비서관으로. 자, 우리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버스,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하철 버스비가 얼마 전에 300원이 오르고 지하철이 150원이 올랐는데, 그것만 올라도 하루에 대중교통비가 예를 들면 500원 정도 올랐다. 그럼 왕복이면 1000원 정도 올랐다. 그러면 한 달이면 3, 4만원 오른 거잖아요. 그럼 4인 가족이면 1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우리는 그게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 고급 승용차와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주는 기름값 지원이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못 느껴요. 왜? 기름값을 지원받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이제 승용차 오늘 차로 많이 오셨잖아요. 당장 유가가 얼마나 올랐어? 우리는 당장 동네 주유소에 기름값이 100원만, 리터당 100원만 올라 있어도 확 느낌 오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에 만땅이라고 했을 때 만땅 풀로 채우면 진짜 오르막이었던 기억 나시죠? 몇 년 전. 지금 풀로 채우면 웬만한 승용차 8만원, 10만원, 심지어 11만원, 12만원까지 삽니다. 확 느낌이 와요. 너무 힘들어. 월급이나 월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사람들 보셨냐는 거죠.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싹 갈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투자이고, 본인이 기득권이고, 본인이 재벌 대기업 고위 앞장처럼 굴려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당, 경제민주화와 노동 존중을 해야 하는 정당,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될 정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 저도 고향이 하순이고 부모님이 하순에 계시고 또 지난주에도 광주 왔다고 나 호남을 많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거요. 뭐 제가 출마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좋은 분들 응원하고 다니는데 거의 호남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일단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1. 두 번째, 민주당은 완전히 다시 초기 김대중 정신이나 초기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현역 의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완전 기득권화됐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등대에서 칼이나 꽂는 짓이 난다. 가결을 주도한 의원들이 호남에 꽤 있다. 이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평화고 남북 그리고 서민 중산층 경제였습니까? 80년 5월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수백 명의 약사들 수백 명이 지금도 실종되어 있고 이한열 열사 그때 전남 하숙분이잖아. 이한열 열사 광주 진흥고 졸업하고 정말 우리 호남의 아들 딸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와갖고 광주 학살과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맞서서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DJ 노무현 만들고 문재인 만들고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DJ와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어서 이재명과 함께 물론 이재명 대표보다 더 훌륭한 후보나 정치 나타나면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응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일 대안이라면 똘똘 뭉쳐서 이 위기 정권의 폭압을 뚫고 어떻게든 서민 중산층에게 한 푼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 있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제안해서 받아들인 정책인데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요 스마트폰에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이 다 조회가 돼요. 그 즉시 현금화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 막 몇천 원 몇만 원 쌓였는데 안 쓰고 번거롭게 넘어가는 만찬은 그게 포인트가 바로 현금화가 돼요. 제가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3,500원 현금화 됐어요. 3,500원 커피 한 잔 식사 그래도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푼이 아쉬울 때 어카운팅 예를 들면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구석구석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통신비가 12,100원이 법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갖고 이용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럼 민주당 군수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걸 집집마다 다 알려주든지. 그래서 왜 선생님 댁에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통신비 감면 12,100원을 안 받고 있으면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지만 이런 정책부터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민생 정치고 생활 정치잖아요. 참 알죠. 답답한 소리만 하시네. 왜냐면 이 나라에 지금 이 서민들이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 의원들이 잘해야 된다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도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호남의 정치인들이 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뭐 A의원이나 B의원 같은 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 광주 시민들이나 우리 호남 국민들이 또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재명과 함께 또는 제1야당 의원으로서 호남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에 맞서 싸우고 인성정책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긴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좋은 활동 많이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제대로 응원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호남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비호남 출신 의원들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윤석열에 맞서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DJ가 말했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뭐라도 내놔야 됩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정책 예산 따내야죠. 그런데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 활동이 저조하다는 게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정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전국 시민단체들의 대체적인 평가가 호남 출신 의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건 호남 역사에 대한 배신이요, 호남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이죠. 그것을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진경호 후보가 이제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선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 완전히 정말 서민과 중산층과 농민을 위한 투사 같은 그 사람들 위해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분골쇄신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정치로 호남 정치를 확 바꿔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보야의 재단은 겁나게 잘 알려야. 야, 그래요. 내년 4월이 이제 총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돌아다녀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호남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 질타, 뭐 쉽게 말해서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천권을 내놓으라 마라 이러면서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다 만다 이렇게 가지고 결국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국민들께서도 기존의 정치인들한테는 사람은 이 고쳤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적 절차 내에서 합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그런 국민의 어떻게 뭐 마음가짐이랄까, 아니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할 수가 있다면 저는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은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 나라나 민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정권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기에 퇴진시켰잖아요. 그때 최소 70~80%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그걸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아직도 1년 반, 저희는 그 1년 반이 한 100년같이 지옥 같은 세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수 국민들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60에서 65%는 반대하고 비판을 하지만 지지율이 아직도 30% 안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될 때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고 탄핵을 반대한 여론은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돼야 이제 탄핵이나 퇴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보시다시피 정치검찰 그리고 무속 비리 비선세를 의존하고 있잖아요. 천공이나 김건희에 의존하고 있고 지배를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사고가 터져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이 지금 감옥에서 울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국정농단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와 천공이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을 고속도로도 조작을 해버리는 세력이 있는데, 나는 정말 나만 억울하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김건희랑 천공을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했다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부의 문제로 의외로 조기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니까 벌써 자기들이 쌈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뜻인 생각 있는 보수들이 김기현도 물러나고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탈당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큰 싸움이 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하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사실 국민들께서 70~80%, 80~90%가 탄핵하고 퇴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돼야 조기에 퇴진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세요. 저번에 박근혜 쫓아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실망스럽지 않았느냐, 그냥 이번에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하려한다. 근데 이 정권이 너무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총선 때 무섭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총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6개월 안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총선 전에 정말 국민적 항쟁으로 조기에 끌어내리든지,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은 비판하지만 동참은 안 해갖고 조기에 끌어내는 게 어렵다면 총선 때 정말 불같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를 보면요,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규탄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맞는데 진교훈 후보의 개인 경쟁력도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상한 후보 냈으면 그렇게 17%, 18% 차이가 안 났을 수가 있어요. 수도권은 요즘 굉장히 박빙이거든요, 여론이. 근데 전주 사람 진교훈 후보, 경찰하면서 굉장히 능력이 인정된 진교훈 후보, 그다음에 박노원 선생님과 함께 더민주 전국혁신회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개혁파예요.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원래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민주당 내 기득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인인데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민주당 내 혁신파, 개혁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 후보가 나오니까 압승한 거거든요. 만약에 고만고만하거나 국민의만 큰 차이가 없거나 구태, 기득권에 찌들어있는 후보가 나오면 호남에서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이라도 참신한 사람 나오면 바로 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희가 강력히 보여야 됩니다. 호남 민주당의 제1야당의 대대적인 공천혁신. 사실 제 의견은 지금 민주당 현역은 90% 정도는 불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가 아니에요. 아예 싹 막아버려요. 그 시기를 정부로 함수시키고 예.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을 몰아줬고 정말 3선, 4선 엄청난 힘을 실어줬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서민들 마음도 살피지 못해서 결국 정권을 뺏겼습니다.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마지막에 300만 원밖에 안 줬던데 윤석열하고 김종인은 1000만 원 준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표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잖아요. 정권을 뺏길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재명 죽이게 하고 송영길 죽이게 하고 민주당 죽이고 한동훈이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입만 열면 야당을 모욕하잖아요. 원래 법무부 장관은 정책 중임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인데 왜? 수사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역대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 기자나 국민이 물어보면 제가 입을 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된다는 거 외에는 드릴 말씀. 여러분 그런 기억 많이 나시죠? 네. 한동훈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입만 열면 조선 제일혈라고 그러는데 조선 제일은 조선 최악의 싸가지죠. 입만 열면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욕하고 막 오히려 소리 지르고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는요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따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설명하고 겸손하게 설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라고 풀고 가면 되는데 지가 국회의원들한테 통계를 하고 지가 연설을 와요. 천하제일의 싸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윤석열 친구거든요. 역대 처음이란 게 방금 예? 역대 처음이란 게라. 예, 진짜 처음이죠. 그래서 진짜 싸가지. 예, 왕싸가지랑 제가 매불쇼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한동훈 성대모사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웃어주셨는데 아무튼 한동훈 성대모사요? 네. 지금 방송으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과거 탓은 뭘 하십니까? 후보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윤석열 욕하는데 저도 문재인 욕하겠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으니까 과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별명이 조선 대령 아니고 조선 제일 싸가지입니다. 일개 국민들이 지금 다량의 일개 국민들이 7개 법무 장관을 풍자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개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원래 잘하는데 엄청 떨리네요. 그냥 제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정말 화순 담양 사랑하거든요. 저는 틈만 나면 오거든요. 담양의 소세원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히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선배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교훈 후보 당선을 윤석열 심판론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교훈과 같은 괜찮은 호남 출신의 실력 있고 개혁 성향이고 참신하고 기득권이나 국회에 물들지 않은 민주당 혁신파가 나왔기 때문에 20% 가까이로 이긴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또 기존의 부패와 관성과 기득권에 물들고 맨날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문재인 죽이려고 그러고 제1야당 모욕하는데 거기에 싸움도 안 하고 야당이란 게 들야자의 야당인데 밤야자의 야당으로 착각해서 밤에 기득권 세력들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한 최소 7, 80% 많게는 80, 90%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 때문에 집회하는데 집회장 안 오고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집회 없을 때, 국회 문 안 열 때, 일요일날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골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민주당이 집회를 안 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지역에서 보면 한심한 민주당 정치인들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하고 놀아나는.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천혁명, 대대적인 정치 물갈이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외쳐주십시오.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사람이 수박들이 또 다 나오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서 이른바 반격파 수박들이 못 나오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제가 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경선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총선을 먼저 한 번 더 해야 돼요. 민주당이 경선을 총선처럼 치러서 국민의힘이나 다를 바 없는 이른바 수박 의원들은 이번에는 못 나게 하고, 그래도 나오면 불같이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호남에도 보니까 최근에 각 지역마다 한 10분 정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딱 봐도 괜찮은 분들이 각 지역마다 두세 분씩은 있어요. 대안이 없으면, 원래 이제 구간이 명간이라고 대안이 없으면 구간으로 가자. 아닙니다. 다행히 그동안 정말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과 함께 열심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쟁해서 데모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됐고, 또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서민의 자식으로서, 농민의 자식으로서 저 사람들을 위한 정치,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호남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건데, 이번에 그 사람들 나오고 현역 의원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박노원 후보입니다. 예, 뭐 요청한 거 전혀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전혀 요청이 없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안진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이 나라가 우리가 도대체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가 조작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고 있는, 그리고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노원이 너는 왜 그 편안한 고위공무원의 길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편안한 지위를 보자고 하는 그 길을 버리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갔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우리 사람들이 죄 지으면 벌 받고, 죄 안 지으면 벌 안 받고,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고, 게으르면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똑바로 살자, 나쁜 짓 하지 말자, 남한테 해 끼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줄 잘 서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네 돈 많이 벌고 기득권이 형성되면 너는 법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기득권을 깨부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죠. 가장 힘이 들 때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경선 과정의 연설을 가끔 듣습니다. 600년 조선 왕조 동안
기득권에 저항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기득권에 저항하면 본인이 죽든지 가문이 멸무지화를 당하든지 피해를만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해 알려준 교훈은 제발 너는 나서지 말아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왜 그러냐면 옳음이, 상식이, 정의가 이기는 역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 옳음이 이기는 역사, 정의가 이기는 역사,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드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제 4회는 더욱더 기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안진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